여러분은 한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리랑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밤에도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이 모든 자유, 단지 이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심장을 터뜨린 25살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식민지 교육이 싫어 보통학교, 즉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자퇴를 합니다. 공부를 잘했던 윤봉길이 후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한 청년이 덕숭산 공동묘지 팻말을 한아름 뽑아 들고 와서 자기 아버지의 묘비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팻말을 모두 뽑아버렸으니 이제 팻말의 글자를 찾아도 묘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팻말을 안고 통곡하는 사람을 보며 윤봉길은 문맹 퇴치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농촌 계몽 활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뜻을 품은 윤 의사는 1930년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글귀를 남기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를 만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합니다. 1932년 4월 29일 홍코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 생일잔치와 일본의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행사에 참가합니다. 폭탄은 도시락 모양과 물통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도시락은 가져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1시 50분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고 묵념을 올리는 순간 물통 모양 폭탄을 단상에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그 후 자결하기 위해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려 했지만 불발되고 맙니다. 일본군에게 잡히면서도 몸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라고 외칩니다. 1932년 12월 19일 일본에서 총살형을 당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여 이마에 총알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는 고작 25이었습니다. 일본은 윤봉길의 시신을 공동묘지 관리소 가는 길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매장시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죠. 김구는 박렬에게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명의 유해 발굴을 부탁합니다. 사무사의 유해를 서울 효창공원으로 모시고 와서 안장시킵니다. 이것이 효창공원의 삼의사의 묘입니다. 당시 중화민국의 장제스는 윤봉길의 소식을 듣고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였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꺼져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고향 충남 예산에 가면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사당 충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과 최후로 작별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새 시계와 김구 선생님의 낡은 시계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은 이제 이 시계가 필요 없으니 김구 선생님이 착용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 받은 낡은 시계가 보물 568-3호로 지정되어 충우사 앞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생활 당시 가지고 있던 중국 화폐, 거사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도장, 손수건, 안경집,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일기, 월진의 창립 취지서, 농민독보, 형틀대, 편지, 월진의 통장 등이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님께 두 아들을 위한 유서를 남깁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